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드로우콜 최적화 관련된 이야기로 배칭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칭이란 게 결국 여러 개 하나의 단일한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메쉬가 이 메쉬를 하나로 묶어내어서 드로우콜을 줄이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떤 정적인 오브젝트와 동적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적인 배칭은 주로 배경 오브젝트, 움직이지 않는 배경 오브젝트에 이 배칭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거는 보통 이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 이런 배칭 기법들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처리가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오브젝트 메쉬를 갖다가 메쉬를 내가 배칭에 쓰겠자 라는 걸 갖다가 체크해주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동일한 머티리얼을 묶어서 배칭을 처리해줍니다. 물론 수동으로 우리가 메쉬들 갖다가 묶어낼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칭을 위한 기법들을 알고 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아트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프로그래머,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배칭 처리가 되는 물체들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런 작업들은 보통 엔진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 오브젝트를 묶으니까 메모리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된다면, 자, 배칭하는 대상들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된다, 개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아주 만약에 허용만 된다면 오브젝트 갖다가 하나에 그냥 메쉬로 만들면 되지 않냐, 굳이 배칭을 안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 전체 갖다가 하나의 단일 메쉬로 그냥 통 메쉬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좋지 않냐, 그럼 드로우콜 하나 아니냐, 아예 뭐 배칭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머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이때는 비지빌리티 컬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이 얘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뷰 프로스트 컬링 할 때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자, 이렇게 잘라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 제거시키고 보이는 대상들만 사용합니다. 이, 이 보이는 대상들이 결국은 어떤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컬링이 일어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버텍스 수를 갖다 최소 줄여주기 위해서 프로스텀 컬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어떤 메쉬가 겹쳐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겹쳐질 때는 일단은 이 처리를 GPU에서 처리할 때 겹쳐진 오브젝트가 있다면, 메쉬가 있다면 이 오브젝트 전체가 바로 GPU로 넘어가서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버텍스는 살아남아서 그냥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메쉬라면. 그런데 씬에서 약간 보이는데 이 메쉬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합시다. 이만한 메쉬라고 합시다. 그럼 겨우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의 단일 메쉬를 묶여있는 수많은 버텍스와, 자, 그 버텍스를 연결한 삼각형 트라이앵글들이 계속 GPU로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이게 비지빌리티 컬링의 문제입니다. 머징을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큰 메쉬를 만들게 되면 뷰 프로스텀 컬링 단계에서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체크할 때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전체가 다 GPU에 넘어가게 되고, 이는 CPU 단에서 문제가 아니라 GPU의 어떤 오버헤드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머징 기법,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전체 갖다가 하나의 메쉬로 만든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예를 보시면요, 이 씬 하나가 있죠. 이 씬이 이렇게 렌더링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각형 렌더링 되는 이 화면 바깥에 있는 어떤 그 물체들이죠.
컬링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물질을 이해하는데, 이게 단일 메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다 GPU 상에 처리해야 될 버텍스로 넘어가는 경우의 예를 갖다가 든 그림입니다. 자, 이러면 상당히 GPU에 부담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의 커다란 메쉬를 만들게 되면 메쉬가 화면의 일부만 보이더라도 메쉬 전체의 폴리곤들이 처리가 된다. 이는 곧 GPU의 부담으로 가중되는데, 그에 반한 스태틱 배칭은 분명히 아까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갖다가 묶어서 단일 메쉬 형태로 처리해서 하나의 드로우콜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녀석들이 드로우콜 되고 난 뒤에는 원래 있는 오브젝트 단위로 판별이 돼요. 그래서 방금 같은 컬링이 이루어지더라도 CI 들어온 녀석과 들어오지 않는 녀석들이 구분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지빌리티 컬링 프로블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메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칭에 의해서 스태틱 배칭에 의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 GPU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만드냐면 모듈러 방식을 이용해서 스태틱 배칭에 씁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오브젝트를 갖다가 다 모듈별로 만들고요. 이 모듈들에 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메쉬를 써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듈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립하는 방식으로 배경 씬들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죠. 각각 다른 메쉬를 쓰지 않고 이 메쉬를 사용해서 이 메쉬와 이 메쉬를 결합한다거나, 바닥도 이런 패턴들을 갖다가 쓰다가 간혹 이런 패턴들을 갖다가 써서 로테이션 시키고 돌려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브젝트가 다 다른 장면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 안 되는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진 메쉬들이 재사용되는 경우예요. 이게 왜 좋아요? 만약에 이 90 트라이앵글 메쉬로 된 이 녀석들이 100번 쓰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100개의 메쉬가 하나의 단일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 배칭시키는 거예요. 스태틱 배칭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 과 있는 것들 갖다가 다 묶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죠. 그리고 비슷한 톤들은 같은 머티리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그 녀석도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최적화되어 있는 3D의 배경샷 같은 걸 갖다가 어세스토어 같은 데서 구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진 씬들이 많고, 이걸 조립해서 쓰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스태틱 배칭했을 경우에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하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씬 같은데 배경을 처리하는데 원드로우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가볍게 처리되는 거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바일상의 어떤 리소스를 제작할 경우에는 이건 아주 필수적입니다. 모바일상에서 3D 게임을 만든다. 일단 배경 만들 때는 반드시 모듈러 방식의 배경셋을 사용하셔야지 이런 배칭에 도움을 받아서 드로우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억에 하셔야 될 하나의 요소이겠죠. 동쪽 배칭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끼리 배칭 처리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배칭입니다. 이때도 조건은 동일한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점 버퍼, 인덱스 버퍼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나믹 배칭에 쓰이는 정보를 따로 모아서 이것을 정점 버퍼와 인덱스 버퍼에 일단 담습니다. 이거는 같죠. 근데 담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배칭에 쓰이는 정보를 모아서 정점 인덱스 버퍼를 만들어내고요. 차이점 별로 없네요. 매 프레임마다 오버헤드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움직이니까. 그래서 매번 데이터 구축과 갱신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태틱 배칭에 비하면 상당히 큰 어떤 오버헤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드로우콜이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오버헤드보다 드로우콜이 줄어드는 게 더 큰다면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는 동적 배칭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스캔 메쉬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할 때 메쉬 스캐닝이 관련된 것인데 유니티 3D 같은 경우에는 이 GPU에서 고속 연산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배칭으로 묶여버리면 GPU 고속 연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되고요. 스캔 메쉬는. 자, 정점이 너무 많은 메쉬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 당연하겠지만, 자, 정점에 대한 어떤 계산의 오버헤드가 드로우콜이 가진 이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많은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점이 개수가 좀 비교적 작은 메쉬에 대해서는 자, 이 동적 배칭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드로우콜 최적화의 마지막인 GPU 인스턴싱에 관련된 설명을 짧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